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까지 2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집 구하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멜 등록도, 거주지 등록도 완료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시름 났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 또 하나의 고뇌가 생겼기 때문인 거겠죠? 저의 고뇌와 번뇌가 생기면 저는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케아에 가서 필요한 집기들을 사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본 여러 가지 무언가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취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벌고 싶어요. 이제 공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정보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보를 찾다 보면 정말 수많은 정보와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살아온 국적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뭐 경력이 20년, 30년 되는 이미 베테랑 스페셜리스트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 그냥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 정말 재밌게 즐기는 되게 정말 부러운 나이일 수도 있고, 사실 사람 이렇게 나이 경력뿐만 아니라 처한 상황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정보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번뇌와 고뇌에 사로잡혀 지금 이케아로 출발도 못하고 지금 머리를 감싸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막 해외 취업 방법, 해외 취업 스펙, 해외 취업 링크, 뭐 링크드인, 인디드, 몬스터 막 이런 걸 계속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케아 가야 된다, 출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말로 정리하고 좀 이렇게 머릿속을 비운 다음에 출발을 해볼까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베를린에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어서 사실 그 워홀 비자로 왔거든요. 근데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근무 규정이 굉장히 달라요. 그 주한 독일 대사관에 있는 건 연간 450 유로 이하의 미니자 또는 3개월 이하의 풀타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미니잡 기준도 520유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주마다 굉장히 다르대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금 베를린 이민청에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영어로 써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기다려 보다가 그때도 답이 안 오면 독일어로 다시 한번 써서 보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뭔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그분들의 스펙이랑 저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 뭐 해외나 한국 경력 모두를 포함해서 경력 자체가 많으신 분이 있고, 또는 독일에서 석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뭐 이미 구해서 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개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제가 가진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아, 이분은 이렇게 경력이 많은데, 막, 그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아, 뭐, 연봉이 어떻고, 저떻고, 세금이 어떻고, 저떻고, 막 약간 이런 걸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막 계속 고뇌와 범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로 정리하면 좀 정리가 되니까 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이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경력이 없는 걸? 내가 경력이 거의 없는 걸 바꿀 수 있나? 내가 그렇다고 석사를 갈 거야?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뭔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어. 와, 근데 지금 저 잠깐 멈췄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가. 역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 진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민망할 정도로 생각이 났네요. 하나는 CV 업데이트. 제가 지금 CV에 있긴 한데 그게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약간 그 해외에서 원하는 CV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뭐 인턴 같은 거 지원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막 토익이 몇 점이다 막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CV로 좀 수치화된 걸 포함해서 CV를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무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통계 관련 애널리틱스 같은 거를 지금 빨리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CV 업데이트하고, 직무 정하고, 텍스 자격증 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영어도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력이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1년도 없어. 근데 내가 석사? 지금은 사실 이제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은 뭔가 공부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아서 공부는 패스. 그래서 일단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력이 막 10년, 20년 있으신 분들은 막 뭐 예를 들어 월급을 막 200만 원 받아. 그러면 너무 적어. 당연히 적죠. 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200만 원도 감지덕지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더 적은 수준의 급여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적은 수준의 급여 그리고 더 적은 수준의 근무 환경 또는 그게 심지어 무급이어라도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경력을 쌓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게 CV를 수치화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미더어플 진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파워 내향이라서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학원에 가서도 다 외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영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나는 그 영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런데 지금 제가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뭐 그분들의 인사이트, 그분들의 관점 또는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 정말 축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고 저는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지금 토일이 남았으니까 그걸 애널리틱스 하고 CV 업데이트하고 직무 정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끝!